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0위 공개합니다. 호텔 계단에 포착된 모모.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호텔에 묵던 헨리 야우가 겪은 실화입니다. 콜로라도 여행을 위해 호텔을 찾은 헨리. 웅장한 호텔 인테리어에 반해 호텔 로비를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친 헨리. 다음 날 겨우 눈을 뜬 헨리는 호텔을 나서기 전 카메라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뭐야? 분명히 어제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제 헨리가 로비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사진을 보니 계단 쪽에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오, 진짜 사람이네. 사람이야? 저 팔다리 다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형체는 무려 18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야, 저 정도 물체가 안 보이나?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사진이에요? 머리가 또 없지 않아? 이쪽은 약간 희미해. 사실 이 호텔은 공포영화 샤이닝의 모티브가 된 호텔. 실제로 영화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 이곳에 묵던 중 악령이 등장하는 호텔이란 소재를 떠올린 곳, 스탠비 호텔이었습니다. 어머나. 스티븐 킹 원작인 작품들 보면은 저건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플롯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어떤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질 수가 있잖아, 사실. 아니면 뭐 조작, 합성. 보자. 물론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 현상 조사 전문가인 케빈 샘프론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 속의 정체는 진짜 유령일 수 있습니다. 헨리의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웃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옷장문이 저절로 열렸다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되는 곳은 418호. 그리고 1층 로비에서는 호텔을 처음 지은 프리런 스탠리의 유령이 목격된다는데요. 심지어 배우 짐 캐리 역시 이 호텔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이 정도면 호텔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두 명이 봤으면 그냥 몸이 안 좋았겠거니, 헛거 받겠거니 하겠는데 너무 목격자가 많으니까 유령 호텔이 맞는 것 같은데요? 끔찍한 공포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로 유령이 출몰하는 호텔. 그 호텔에서 공포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쯤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 악마? 아,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저게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빗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지난 4월 아르헨티나의 한 아파트. 늦은 시각 잠자리에 든 코너는 애써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이씨, 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잖아, 이거. 마치 쇠구슬을 굴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 신경을 긁는 소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새벽마다 위층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코너는 겨우 화를 눌러 담고 정중하게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손편지를 써서 윗집 현관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코너의 쪽지를 본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이웃 주민이 전한 이야기.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를 하셨던데 이상하군요. 그 집 주인은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집주인이 고독사한 뒤 쭉 아무도 살지 않았던 윗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어스름이 떠오르는 새벽만 되면 빈집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리. 그날 밤 코너가 들은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뭐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구의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오, 너무 무서운데? 악령에 쓰여 괴로워하는 여성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구마의식.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실제 상황. 악령을 퇴치 중인 사람은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로 로마 교구가 인정한 공식 엑소시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이 내는 소리가 여자가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막 한 거 같지 않았어. 악령이 쓰인 여성 로사. 그녀는 2012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유명 엑소시스트인 아모스 신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아모스 신부의 퇴마. 2016년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포착, 다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남성 두 명이 쉽게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악령을 퇴마하기 위해 라틴어로 구마 의식서를 베는 아모스 신부. 자, 그리고 로사는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아모스 신부의 기도에 반응.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이 사탄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발악하는 로사. 정말 그녀에게 악령, 사탄이 쓰인 걸까요? 로사는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요. 의식을 받으면 제 몸 안의 악마가 고통받고 전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라고 밝혔는데요. 야, 그 우리가 뭐 봤던 컨저링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에 내는 소리가 되게 실제 가깝게 만든 영화구나. 실제가 저 소리니까. 너무 무섭죠. 그렇죠. 자, 안타깝게도 아모스 신부님이 2016년 사망하게 되면서 로사 몸속의 악령은 온전히 퇴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휴.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이 아닌 현실의 엑소시스트. 과연 악령은 정말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소리나는 모모의 비밀. 2016년 아르헨티나 산루이스 엘 볼칸.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한 23살 청년 미겔 앙헬 에레디아의 장례식이 엄숙함 속에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들 들었어? 뭐가 틀렸잖아. 유적 중에 한 명이 미겔의 시신이 들어있던 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놀란 유족들이 관에 귀를 갖다 대자 정말 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관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요? 갑자기? 미겔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렁이기 시작한 장례식장. 그리고 미겔, 정말 살아있는 거야? 혹시 내 말이 들리면 관을 한번 때려봐. 그 순간 마치 답을 하듯 관에서 울리는 의문의 소리. 미겔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미겔, 도움이 필요하면 관을 5번 때려봐. 그러자 정말 관에서는 유족들이 요청한 대로 관을 때리는 소리가 5번 울렸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들었으니까 응답. 그럼 이거 얼른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그 병원으로 네.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은 자의 응답이었을까요? 가족들은 관을 열기 위해 경찰을 불렀고요. 날이 저문 후에야 사법부의 허락을 받고 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뭘 이걸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래, 기다려. 바로 사람이 열어야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열고. 자,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드디어 관이 열리는 순간 관 속 미겔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뭐야? 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은 관 속의 의문의 소리. 단지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족들의 바람이 만든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은 자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